본격적인 영어학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참 떨리네요. 잘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초 강의인데 왜 단어부터 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번 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선생님은 노량진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단어에서 한자가 무슨 한자냐? 한자로. 왜 물어보면 학생들이 웃기다는 투로 말입니다. 그런 걸 물어보냐 말이에요. 짤불단자지 이럽니다. 무려 70% 이상의 학생들이 그럽니다. 20%는 뭔지 모르고요. 단자 자체를 단 10%가량 학생들만이 이 단자가 헛단자다. 단어에서 단자는 헛단자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단어에서 단자를 짤불 단자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단어를 짤불 단자로 하는 순간 영어 완전히 죽습니다. 영어 불게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단어는 프린트물 피셨죠? 프린트물 뽑아내세요. 단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자,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거꾸로 한번 봅시다. 만약 우리 단어에서 단자를 짤불 단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프린트물 보시면 I라는 단어 있죠. 나를 뜻하는 I. 이건 그럼 짧으니까 단어고, 아름다운 내 뜻을 가진 beautiful. 이것은 기니까 장어입니까? 장어. 웃기지요. 여러분들 학교 영어 수업 시간 때, 학원 영어 수업 시간 때 절대 여러분 장어라는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이제 써있듯 아빠 여름 보양식 그 미꾸라지보다 긴 끈적끈적한 놈, 그 놈을 이제 장어라고 그러죠. 풍천이 유명합니다. 장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라. 단어에서 단자는 헛단자다. 짤불 단자 결코 아니다. 그러면 헛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써있죠. 헛단자. 헛이라는 말은 하나인, 혼자인, 한 개인의 뜻을 갖는 순수 한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문법 공부 시간에 듣게 되는 단어 구절에서 단어. 여러분 구절 몰라도 괜찮아. 일단 단어 구절에서 단어. 그리고 단수다 복수할 때 단수.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코스에서 만나게 되는 단문, 중문, 복문에서 단문. 이것은 다 이때 단자. 이거 모두가 다 무슨 단자다? 헛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 때 배우는 문법 용어 중에 짤불 단자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 단어할 때 단자, 단수복수할 때 단자, 단문, 중문, 복문할 때 단자 100% 헛단자다. 헛이라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단어라는 것은 하나의 말, 단수라는 것은 한 개의 수, 단문이라는 것은 뭔지 몰라도 한 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이제 독해 공부를 할 땐 단문 독해, 장문 독해 이런 걸 또 우리 이론 용어를 쓰겠죠. 그때는 장자, 긴 장자, 즉 비교적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장문 독해, 비교적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단문 독해. 물론 이럴 때 단자는 이때 단문 독해에서 단자는 짧을 단자가 맞습니다만 적어도 문법 공부할 때 단자는 100% 헛단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무슨 단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알아야지 품사의 개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프린트물 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족 대한민국 코리아가 있죠. 이 코리아 하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근 한국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근데 만약 K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음을 오리아라고 할지 오레아라고 할지 이것은 장담 못합니다만 오레아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어려웠다는 단어의 정의 한번 다시 보시죠. 단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말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어야지 단어가 됩니다. 오리아에는 아직 의미, 뜻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컴이 있죠. 오다가 딱 떠오릅니다. C를 빼면은 오매? 단어 아닙니다. 왜? 오매에는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해피, 행복한, 다 아시죠? 자, 해피에서 H를 빼면 해피인데 단어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해피는 단어이지만 해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해피를 딱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듣게 되면 행복한 이것이 바로 결부가 되나 에피에는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밑에 별표 표시 보시죠. 그러나 만약 에피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어느 산속에서 어느 풀이 새로 발견됐다. 그래서 그 풀의 이름을 에피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면 그 에피는 드디어 단어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에피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품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류 초기, 즉 원시 시대 때는 단어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당연히 적었죠. 기껏 해봤자 아빠, 엄마, 배고파, 찌찌, 호랭이 뭐 이런 정도의 단어들만이 존재했겠죠. 그러나 civilization,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우리 인간이 쓰는 단어의 수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단어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것들 좀 분류해보자. 분류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을 그 피부 색깔에 따라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분류할 수 있듯 이 단어들도 한번 분류해보자. 그래서 8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어 단어의 팔품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재훈,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재훈은 사람이면서 남자지요? 맞습니다. 아직 품사 제대로 안 나갔지만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이면서 즉 단어면서 나중에 명사다라고 배우게 되고 come, 오다 요놈은 단어면서 단어 중에 동사로 분류됐다 해서 동사다라고 하고 해피, 행복한 이놈은 단어죠. 단어 중에서 이러한 놈들을 형용사로 분류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재훈 선생님은 사람이면서 황인종이면서 남자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단어들도 그 품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8가지로 쪼개놨다. 그걸 바로 품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여러분, 사전 한 권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사전이 다 어떻게 보면 큰 단어장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의미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단어의 정의, 뭐라? 의미, 뜻을 가진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말이다. 이것을 너무나 많아지니까 한번 제대로 그 품성, 특성에 맞게 분류해보자. 이것을 즉 단어를 나누는 것이 팔품사다. 우리나라는요 5개 품사에서 13개 품사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은 9품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나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8품사, 국어는 9품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강 마무리 정리 들어갑니다. 단어에서 단자는 절대 짧을 단자가 아니다. 헛단자다. 단어다라는 것은 뜻이 있어야 된다. 뜻이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말이 단어다. 단위에서 단자도 헛단자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단어 구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영어보다 단어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죽하면은 국어 시험 문제 중에 문장 하나 써놓고 이 문장 안에 단어가 몇 개인지 알아맞혀 봐라 이런 시험이 나올 정도로 단어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영어는 참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딱딱 끌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I love Korea가 됩니다. 그럼 단어 몇 개? 3개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또 우리가 단어 품사 결부시키는 데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단어의 정의는 알고 보니 참으로 쉽더라. 그래서 쌤하고 3강에 가서 품사, 주요 품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주요 품사만 제대로 알면 특히 왕초보 까막눈들이 힘들어하는 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단 5분 만에 싹 해결될 것이다. 아주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약속드리면서 오늘 2강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참고적으로 스님이 첨부 자료를 하나씩 드리지요. 강 끝날 때마다. 이건 뭐냐? 스님의 저작
선생님의 저서 복화 바이블에 이은 그랜마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그랜마 바이블에서 지금 생기초 강의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중 안전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부를 일부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 문법을요 대화식으로 다 풀어낸 것입니다. 아주 쉽게 잘 풀어냈습니다. 스님이 참 써도 잘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책의 개요는 뭐냐? 이 설악산 아시죠? 이 설악산에 이 전국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애들만 모입니다. 그것도 학교장 추천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면 이 왕글쌤이 풀어줍니다. 아주 북어국보다 더 시원하게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물론 왕글쌤은 접니다. 근데 왜 왕글쌤이냐면 제 별명이었거든요. 제 사진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금 안경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동영상 강의 본 어떤 학생들은 이재훈 선생님 강의 보니까 다 80년대 찍은 강의밖에 없는데, 예? 그 요새 최신판 강의 없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 요새 찍은 겁니다. 지금도 선생님 큰 안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글라스고요. 제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니까요. 그 오해 없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안경 뭐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는 손가락질 받지만 청담동 가면은 아주 좋은 패션 감각 가졌다고 칭찬받습니다. 겨울에 스키 탈 때 고글도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안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님 안경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안전장치로 둔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스님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2강 강의 참 열심히 잘했고 잘 들으셨고요. 이제 3강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명사 강의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명사 강의 제대로 들으시면 더욱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녕히 계세요.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안녕. 였습니다.